이 학교 저 학교 옮겨가면서 비자 연장을 해서 4년 5년 정도 계시는 경우 봤거든요. 정말 그 이유는 암담합니다. 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토박이 영상 상담. 자, 오늘 주제는요. 48살 된 아빠가 와이프랑 자녀의 조교학에 대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보통 한국에서 이렇게 아빠가 조교학을 문의 주실 때 또 엄마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또 조금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조교학을 호주로 자녀를 데리고 오시려고 하고 정말 딱 1년 이후에 한국으로 100%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아이들이 또 잘 적응하고 하면 장기로도 호주에 체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두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아버님의 고민을 같이 공유해 보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이분의 실명이라든지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큰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름은 제가 요즘 핫한 우리 이민우 씨라고 할게요. 저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호주 이민, 영주권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호주야클럽 TV를 알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말아주세요. 그냥 호토박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73년생 만 49세 남자로 현재 한국에서 식품 관련 회사 대기업에서 마케팅 임원급으로 근무 중이며 아직은 잘 다니고 있지만 이제 은퇴 후 삶도 고민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참 이때 아버님들이 저랑 이제 나이대가 뭐 비슷하신데 고민이 많죠, 그죠? 예, 뭐 본인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고민은 많고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예, 이때가 참 많은 아빠들이 고민을 안게 되는데 가족은 80년생 배우자와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2학년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모두 다녔고 지금은 일반 초등 공립학교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 영어 수준은 뛰어나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영어 회화와 글짓기 정도는 가능하며 원어민 선생님과 종종 수업을 하고 있으나 평소에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도 꽤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딸은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입니다. 네, 아마 그 아빠가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근무도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마 큰아이가 태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20대 시절 연수 경험, 미국, 베트남 등에서 연수 경험이 있고, 그러네요. 호주 친구를 사귄 적도 있어서 제법 영어로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듣기는 무난할 정도이고요. 말하기는 한국말과 함께 좀 어눌해지는 단계입니다. 일산에 살고 있고 자산 규모는 순자산 15억에서 20억 정도 될 듯 합니다. 아마 대부분 요즘 뭐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 연령대에 뭐 대기업 임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자산 규모도 거의 대부분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죠? 여쭙고 싶은 것은 하고 이제 5가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조교학을 보내고 싶고 저와 와이프도 한국에 제대로 활용해서 육아휴직으로 1년 정도는 호주에 있고 싶고 여건이 된다면 호주 내 부동산 관심도 있고, 네. 또한 위에 거주 여건이 된다면 육아휴직 후 귀국하지 않고 호주에서 계속 정착하는 거에도 고려를 해보고, 왜 이제 은퇴도 다가오시고 하니까, 그죠? 지역은 멜버른, 브리스번, 시드니 순으로 선호합니다. 선호의 기준은 뭐 학군, 가성비, 기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기준에서 이렇게 좀 따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적합한 비자 그리고 조교학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혹은 성인 대학원 프로그램에 와이프가 등록하면 자녀 학비가 무료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질문 주셨고요. 저처럼 나이가 많은 경우 투자 이민의 고려 대상이 되는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분의 이제 질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조교학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첫째 비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식구가 비자를 다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은 각각 학생 비자를 받고요. 그리고 엄마는 가디언 비자 받고요. 이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교 유학 형태니까, 그죠? 그런데 좀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와이프랑 아이들을 보내놓고 수년을, 얼마나 길지도 모르는 이 수년을 가족이 떨어져 지낸다? 이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마침 아빠도 이제 어느 정도 은퇴를 다가오고 지금 어느 정도 자금 여력도 좀 있고 그러면 내가 혹시 같이 가서 지낼 수 있는 좀 방법은 없을까? 뭐
은퇴하는 마당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호주 가서 뭐 성실하게 무슨 일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각오는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컨셉이신데 이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네. 가디언 비자는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요. 가족이 비자를 다 받으려면 아빠는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고 그 배우자도 동반, 자녀들도 동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석사 과정을 등록하면 학비가 무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뭐 저희 카페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석사는 리서치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석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입학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내가 특정 분야의 어떤 연구에 집중하고 한국에서 지금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고 특정 분야에 내가 다시 뭐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대단한 열의가 있지 않고서는 입학 자체도 어렵고요. 그냥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면 졸업하는 석사 과정은 코스웍이라고 하거든요. 그 석사 과정은 뭐 한국에서 학사기가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영어 안 되면 영어 연수를 거치면 되고 입학은 되는데 문제는 이 코스웍 석사를 해서는 퍼스 지역 말고는 학비 면제가 아니에요. 뭐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65%까지 자녀 학비 공립학교 초중고일 경우에 학비 혜택이 되고요. 뭐 아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뭐 빅토리아, 그러니까 멜번이죠. 멜번이나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혜택이 안 되고요. 나머지 도시는 대부분 혜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한다 그러면 엄마 학비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석사 학비가 한두 푼입니까? 그리고 석사 학업을 한다, 페일 안 하려면요. 적어도 학교는 3일 가는 것 말고도 내가 이틀 정도는 도서관에서 살아야 돼요. 자, 공부에 뜻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5일을, 일주일에 5일을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아이를 또 양육하고 이렇게, 그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속칭 비자 연장용 학교라 그래서 비즈니스 칼리지라 그러죠. 굳이 따지면 레벨로 치면 한 전문대 레벨 정도 되는 뭐 마케팅이랑 IT랑 뭐 경영이랑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그것도 주마다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학비 혜택이 없는데 시드니 같은 경우는 뭐 공립 칼리지 같은 데 등록, 테이비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한 50% 정도 혜택이 있고 사립 칼리지 정도 등록하면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멜번하고 퀸즐랜드도 한 20% 정도 혜택이 있고요. 그럼 아이들한테 20% 정도씩 초중고 학비가 한 뭐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한 20% 학비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 학비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학교를 아예 안 나갈 수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은 학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3년, 4년, 5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어야 뭐 1년, 2년. 영어 연수까지 붙여도 한 2년 남짓. 산술적으로는 4년, 5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편까지 동반으로 비자 받는다? 네. 어렵죠. 40대 가정주부가 자녀 2명에 남편까지 해서 내가 이 전문대 레벨에 될까 말까 한 이 학비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학교에 등록한다 그러면 비자 안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자 신청해보고 안 나오면 그 다음 다시 이제 가디언 비자 신청한다. 뒤에 것도 다 안 됩니다. 앞에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뒤에 오는 비자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가족이 함께 올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엄마가 가디언 비자, 자녀들이 학생 비자.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아빠는 관광 비자로 오셔가지고 처음에 집도 구하고 할 때는 석 달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세틀도 하고 이렇게 혹은 회사에서 이렇게 홀리데이를 낼 수 있으면요. 홀리데이를 내서 한 2, 3주 정도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세트를 해 놓고요. 그리고 아빠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셨다가 또 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아까 이제 직장생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이니까 휴직 기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휴직 1년 정도를 하면 그러면 호주에 오실 수 있대 다시 관광비자로 오셔가지고요. 또 한 3개월 정도 지나죠. 관광비자로 한 번에 3개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3개월쯤 지날 때 그때 이제 휴직 1년 중에 한 9개월 남았겠죠. 그러면 단기 코스 있잖아요. 뭐 영어가 되시는 분은 뭐 6개월짜리 어떤 코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어학 코스도 좀 괜찮아요. 좀 비즈니스 영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이분이 비자 신청할 때는 학업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휴직이라는 걸 했잖아요. 퇴직을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비자 심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휴직계도 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케팅 임원 업무에 내가 좀 더 영어적인 스킬이 좀 필요하다, 비즈니스 영어가 좀 더 필요하다, 뭐 혹은 요즘 뭐 SNS 이런 활동들 많이 하니까 멀티미디어에 조금 내가 시대에 떨어져서 이 공부를 내가 6개월짜리 어떤 쇼 코스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휴직 증명서를 같이 내니까, 뭐 재정적으로 문제 없으시고 잔고 증명 다 내고 하니까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한 1년 정도
앞에 관광비자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이도 되겠죠. 그래서 휴직 1년 동안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이유가 문제인 겁니다. 그 이유가. 자, 그래서 1년, 2년 지난 다음에 가족이 아예 전체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제 뭐 모든 건 다 해결이죠. 근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건 그렇습니다. 혹 여건이 된다면 호주 내 부동산 구입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 계속 가족이 다 같이 지내는 거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호주의 부동산은, 호주는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관광객이 와서도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가능하거든요. 그건 제가 영상을, 호주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호주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에 그래도 50대 가장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좀 솔깃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자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질문하신 게 이겁니다. 그 투자 이민이라도 뭐 사업 이민이나 투자 이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이라고 하는 그 투자 이민이 있는데요. 500만 불, 4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없잖아요. 우리 평범한 한국의 뭐 40대 후반, 50대 가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연끌해가지고 호주 투자 이민에만 다 몰빵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여기 거주지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내고 다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다 연끌해도 45억이라는 돈은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4억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 이민도 안 되는 겁니다. 사업 이민도 다 점수를 따지거든요. 과거에는 한 7, 8년 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분들이 좀 그래도 조금 해볼 수 있는 틈새 어떤 사업 이민 카테고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다 점수를 따지고요. 한국에서 투자했던 경력, 사업했던 경력, 그리고 그 사업했던 경력이 그 사업이 한국에서 뭐 카페 했다, 레스토랑 했다, 호주 와서 카페, 레스토랑 하겠다 이런 건 안 돼요. 호주 정부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직업군이 또 있습니다. 그런 쪽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스타트업 같은 이런 아주 창의적인 어떤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본 어떤 경험이라 이끌어왔던 어떤 검증 가능한 경험들이 있거나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당 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어떤 투자가로서 투자를 해왔던 어떤 그런 이력이 있거나 증명 가능한 그냥 뭐 주식 투자 좀 한 거 이런 거 말고요. 해당 사항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질문들을 종종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기서 고민하실 때는요. 자, 자녀와 와이프를 호주에 보내고 내가 중간에 1년 휴직을 해서 호주로 가서 한 1년 정도는 함께 머물 수 있겠다. 그리고 앞뒤로 관광비자 한 석 달 정도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무난하죠. 특히 또 큰아이가 지금 5학년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또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하기에도 뭐 중학교 1학년 정도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면 너무 힘드니까 그죠? 네. 요 방법을 쓰든지 즉 2년이라는 기한을 딱 정해놓고 명확한 기한을 정해놓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계획 하에 이제 어떤 플랜을 짜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호주에 2년쯤 지나면 얘네들이 적응을 웬만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내놓고 엄마는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든지. 그러나 기숙학교는 보통 학교에 따라 물론 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요. 뭐 홈스테이를 보내도 되긴 하겠고요. 보통 5학년 넘어가면 홈스테이로 이렇게 아이들 부모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1년에 아이 한 명 앞으로 뭐 대략 학비하고 홈스테이 혹은 기숙사비로 나가는 것만 해도 한 4천만 원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럼 자녀 2명이면 그 사이에 엄마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엄마가 호주에 없어도 1억 이상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년. 그게 이제 감당 가능한지는 또 가족이 계산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기학을 안 보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참 제가 이 부분이 저도 정답은 없는데 저도 뭐 한국에서 아주 짧지만 학부 영입장이 되어봤고요. 개포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제가 서울 사무실 예전에 이제 세트를 한다고 호주에서만 계속 일을 하다가 한국 사무실이 없으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은 뭐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저희 서울 사무실이 있고 제가 모레 한국으로 오늘이 4월 5일이고요. 4월 7일 한국으로 출장을 나가는데 보통 이렇게 출장 나가면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또 학교 관계자들도 만나고 한국 대학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몇몇 뭐 학부형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호주 같은 곳에서 한 1년, 2년 자녀들을 또 영어도 익히고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다 있어요. 뭐 그게 뭐 실행을 하고 안 하고는 뭐 개인의 어떤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바람들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요. 1년, 2년으로 안 끝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처음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보통 엄마들이 자녀를 데려오면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2년쯤 지나면, 그리고 2년쯤 지나서 여기를 정리하고 돌아갈 때쯤, 그리고 중간에 아빠가 한번 오잖아요. 특히 일단 엄마는 시댁이랑도 거리도 멀어지고 여기 계속 있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적응해서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좀 더 있고 싶어 합니다. 아빠 역시 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 아이들을 다시 또 한국에 가서 또 그 교실에 이렇게 또 보낼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계속 호주 대학까지 가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때 문제가 가족이 호주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자 문제 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빠가 이렇게 여러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아예 호주로 거주지를 옮겨서 한국은 다 정리를 해놓고 와서 여기서 여러 비자를 쉽지는 제가 않다 그랬지만 이 학교 저 학교 옮겨가면서 비자 연장을 해서 4년 5년 정도 계시는 경우 봤거든요. 정말 그 이유는 암담합니다. 아빠가 한국이라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아빠가 한국을 떠나서 4, 5년을 호주에 와서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가족이랑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가족이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건 그건 누가 나무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빠는 더 이상 호주에 머물 비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돌아가야 되죠. 그럼 돌아갔을 때 그 상황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내가 호주에 가서 영어도 좀 익히고 한 4, 5년 정도 머리 식히고 한국에 돌아와도 문제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면 너무 좋죠. 그러면 도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라? 4, 5년을 그렇게 보내고 내가 한국에 돌아온다? 정말 아찔해 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거 재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기 유학을요. 그리고 1, 2년으로 못을 딱 박으시든지,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아이들을 기숙학교나 홈스테이에 보내고 와이프분도 한국에 돌아올 정도의 강심장, 저는 강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아직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어린아이인데 이 중학교 이런 때 기숙학교 보내고 한국에 돌아온다는 건 절대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이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지만 한국 일반 정서상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저희 또 그 이메일로 문의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호토바기 영상 상담 바로 다음 편은 같은 조규학인데 똑같은 아빠가 문의를 주신 건데요. 호주에 이미 이제 왔어요. 엄마가 자녀 2명을 데리고 호주에 왔어요. 그리고 4,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아빠가 고민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아마 이 문의 주신 아빠분이 이 이민우 씨가 자신이 4, 5년 후에 고민하게 될 것을 이미 앞에 4, 5년 앞에 달려가고 있는 그 선배격이죠. 선배분은 또 어떤 차원의 고민을 하는지 아마 생생하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호주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은 이 두 분의 고민을 들어보면 앞으로 내가 7, 8년 이상 호주에 어떤 자녀를 보냈을 때 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우 씨에게는 멜번, 시드니, 브리스번 어디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 그리고 멜번으로 간다면 그 지역에 어떤 학교가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 그건 제가 이메일로 기본적인 자료를 좀 전달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고민을 먼저 한번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었고요. 자, 그럼 2편에서 제가 또 다른 아버님의 고민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